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대표 코너죠. 정치힐링쇼 국정농담. 지금 국회 부의장 역임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칭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칭찬할 게 별로 없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 말씀 주셨는데, 이석현 의원님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번 칭찬해 주시죠. 네,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참패하고 예. 또 이제 당 지지도도 낮고 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네. 또 의원님들을 상당수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당 이미지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네. 또 한 가지 고맙기는 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또 지난번에 우리 국무총리 총리 인준해 준 거 네.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또 김상곤 교육부 총리 그때 청문 보고서 채택해 준 거, 또 이번에 추경, 차관 그 과정에 곡절들은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내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주 의원 건도 좀 잘 처리를 해 주시면. 네, 지금 뭐 안전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건 더 들어는 또 의원님들 중에 또 이렇게 또 거칠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예.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그 제보 조작 사건 예. 그것에 대해서 보도가 막 나왔을 때 좀 신속히 사과도 하고 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하고 사과를 구했으면 좀 더 지지도가 나아지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것은 남우당이지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당 각종 행보 봤을 때 좀 문병호 최고위원님 지지율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지금 모호한 겁니다. 저희 네. 가장 큰 문제가. 왜 모호한가요? 정체성을 세우려고 그동안 노력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신생 정당은 사실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고 네. 왜 신생 정당이 필요한가, 왜 기성 정치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어필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예. 당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것은 현안 대응이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은 기성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라고, 여의도 정치를 좀 확 바꾸라고 지지했는데 예. 여의도 정치의 틈새를 보완해주는 저는 하자 보수당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현안 대응당이면서 하자 보수당. 예. 현안 대응을 하려면은 이슈를 더 주도하거나 예. 전국을 이끄는 그러한 의제를 치고 나갔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양당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양당이 좀 잘못한 것을 틈새를 메꿔주는 하자 보수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정체성이 없고 국민들이 지지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저는 국민이 중심에 두는 정치가 새 정치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기성 정치를 매우 불신하는데 그 이유가 예. 대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성 정치가 예. 국민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치라는 건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네. 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법안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죠.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가 40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40석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제3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당제로 한번 가보는 것도 실험적인 측면이지만 좀 괜찮지 않겠느냐. 예.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말을 나선다 그러면 개헌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 중심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라든지 다당제를 통한 어떤 합의, 이 좀 아름다운 정치를 하는 모습에 국민의당의 역할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혁신의 가장 큰 과제가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네. 결국 분권형 국정으로 가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지금 국민들도 이해관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와 달리.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면 다당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이슈도 네. 대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권형 국정 운영, 예. 다당제, 협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국정의 중심인데 예.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예. 이석현 최고위원님. 갖고 계시니까 예. 선배님. 이 선배님. 예. 방금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요. 예. 먼저 지금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 개헌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삼당 문제, 전에부터 혁신위. 대선 전부터 예.
개헌, 이러이러한 개헌이 있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네. 대체로 공감대들이 국회에서 돼 있어 왔고요. 예. 자, 구체적인 그 협의에는 아직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예. 국회 개헌 투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각 당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혁신위원회는 실은 저도 오늘 신문 보고 알았는데. 예. 좀 우리 당내에서 조금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총회에서도 좀 예. 안건으로 다뤄야 할 문제 같고. 네. 좀 너무 조급하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음이양어로 말하면 미 맞은 사람이 우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 맞은 사람이 수 맞으려고 그렇죠. 노력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더 뜯어고칠 고쳐서 네. 국민 마음에 드는 당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혁신위원회다 비대위원회다 각 정당들이 많이 들고 나왔는데 예. 보면 뼛속까지 다 바꾸겠습니다. 전부 그러고 나왔어요. 예. 바뀐 것이 많지가 않아요. 예. 예, 그렇게 뼛속까지 다 바꿨더라면 뼈도 남아나지 않았을 텐데 다 뼈도 그대로 남아나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그런 말보다도 진짜 좀 진지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이러이러한 제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가면서 전부 다 절차 탁마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신중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답없이 가령 조급증으로 뭘 하려고 하면 더 잘못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 앞에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아름답게 치장해서 국민에게 볼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놔야 되니까 또 거기에 극복해서 마음이 다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수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혁신의 방법과 어떤 내용을 혁신할 건가는 상당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논점을 가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은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고치자는 말이 잘 안 나와 있는데 혁신위원회 말이 먼저 떴어요. 오늘 기사 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서두른 거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면 이제 쉽게 말하면 기득권을 깨부시는 게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기득권에 다들 얽매여 있습니다. 사실 혁신하려면 정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정치권이 혁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금 개헌 문제나 다당제 문제도 그걸 하려면 이제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선거구제 개편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결선 투표제 같은 거 도입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문 대통령께서 저는 결단하신다면 임기 3년 하겠다라고 선언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결단이 있어야 뭔가 큰 정치가 한국 정치가 한 발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뭐 이렇게 고치면 나한테 의석이 불리해지고 우리 당에 손해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혁신 못 해요. 이석현 의원님.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서로 노력을 해서 또 문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그건 권리이면서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있는 임기 5년을 하라고 국민이 뽑아주셨거든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그 5년 동안에 나라를 국민의 마음에 들게 정의도 세우고 민생 문제도 해결하고 또 안보도 지키고 이걸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뚝 잘라서 3년만 하라 그러면 그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결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직은 노리는 자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참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면서도 나라를 지켜내야 될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무 기간은 그건 손댈 수 없는 거고요. 개헌이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보장을 하는 거고 그 뒤 부분부터 권력 구조 개편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개헌이고요. 먼저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지금 아까 그 앞에서는 어떤 말씀 물어본 거였죠? 그 개헌 문제 말씀을 여쭤봤었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회 문제 답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여쭤봤던 게 그 뭐였죠? 저도 깜짝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충분히 다 답은 주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권력 구조가 너무 이제 옛날에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자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앞으로 깊이 있게 여야가 검토해서 시간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말했듯이 내년 6월 지자체 때 국민투표 붙일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최선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쫓기듯이 해서는 안 되고 더구나 또 개헌을 한다 해서 현재 뽑아놓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막 변혁, 임기 단축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나와야 너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석현 선배님의 견해 또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예. 저는 지금은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고 문 대통령께서 또 예. 지금 시대 정신이 분권형 국정 운영이고 다당제고 협치예요. 네. 그러면은 그에 맞게 헌법을 개정한다 그러면은 예. 현재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네. 현재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하에서 뽑힌 대통령입니다. 5년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예.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 때 만약에 뭐 분권형 개헌이 된다 그러면은 예. 그 분권형 개헌에 맞게 현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정책 결단이고 또 국민들이 감동하고 그래야 이제 뭔가 성과가 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큰 인물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이제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예.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어쨌든 간에 좀 정치인들이 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뭔가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전진을 위해서 헌신할 때 네.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병호 최고위원님의 말씀도 지난 대선부터 쭉 들어온 이야기라서 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 의원 내각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협치에 의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려면 예. 독일과 유럽의 정치 제도처럼 총리가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 그러면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 선거구제도 바꾸고 의원 내각제 형태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다 그러면 3년 임기를 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의원 선거를, 의원 내각제 선거를 같이 그냥 끝내버리면 개헌 선거를 참 좋지 않겠냐 이런 뜻이신 것 같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 이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예. 국민의당 합쳤으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해봤을 만한 세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정치인분들이. 예, 지난 기득권 얘기보다는 저는 저 점에 대해서 좀 이견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시죠. 흔히 전에 개헌론 얘기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한날하게 맞추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그게 하시더라고요. 임기단체하자는 주장들은 논거가 되게 됐었는데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선거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파묻힙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막 하는 논란이 일어나고 자기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졌나가 파묻혀버려. 그러면은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죠. 국회의원 잘못 뽑아놓으면 국회의원이 400조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국회의원 잘못 뽑으면.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대로 신중하게 뽑고 그 3,400억 아끼자고 그 무슨 따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에다 붙여서 한다. 그럴 일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는 따로 해야 누가 국회의원 나왔나 또 이 사람 뽑으면 좋겠나 저 사람 뽑으면 좋겠나 그만치 국회의원은 중요한 선거다라고 생각해서 합해놓는 건 어떤 경우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무슨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꼭 맞춰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분권형 개헌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 권한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각제로 가든 아니면 이원 집정구제로 가든 국회 이제 총리가 사실상의 내정은 이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에 맞춰서 뭔가 국가 체제가 완전히 원샷에 이것이 새 출발을 해야지. 그러면 또 대통령 임기는 5년짜리 나는 5년 임기 보장돼야 되고 그러면 이게 뒷박지 엉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이 원샷에 딱 출발하려면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제 뭐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하고 저는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좀 어떤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좀 더 국민의 관점에서 또 국가의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참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제도 개선하자는 건 찬성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 나빴던 거지 꼭 헌법이 나빠서 그랬던 건 아니다. 헌법대로만 했으면 지금 이런 파탄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뽑아놓은 데 대해서는 지금 이 헌법 하에서도 저는 상당히 내심 안심을 해요. 그래서 이 헌법이
보장은 이미 5년 동안 잘했으면 좋겠다. 네.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돕고 싶은 것이고 예. 그러나 미래에 이제 사람에 대한 불신,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문병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만큼 못해서 다 그렇게 불행하거나 예. 그 평가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개인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저는 크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반짝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지만은 제가 이거 오래 못 갔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이쿠야. 뭐 5년 내내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말씀이 뭐 근데 오늘 좋은 말씀인데 오늘 이 토론이 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로 칭찬도 하고 뭐 그런 토론이라는데 우리 문 의원님 말씀을 보니까 요즘 민감하신 것 같아요. 다른 화제도 좀 해야지. 이걸로만 하면 자꾸 잘못하면 서로 속상하면 어떻게? 예, 제가 좀 기분을 좀 좋게 해드려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힐링. 오늘 힐링 토론이라던데 어떻게 화제가 자꾸 그렇게 예민한 쪽으로 갑시다. 속내를 다 털어놓는 것도 힐링이 되는 거니까. 4867번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미지 정치가 잘 국민들에게 호소가 된다면 국민의당도 이미지 정치 좀 해봐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 지지했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국민의당 하자 보수 거대당 거수기보다는 법안 발의를 좀 많이 하시고 혁신 정치 활동하면서 홍보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2769번님은 이런 말씀을 허구한 날 국민 외치시는데 국민의 중심에 있었던 건 촛불 하나뿐이었습니다. 국민 중심적이었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국민의당 말입니다. 이렇게 좀 아픈 데를 또 건드리셨습니다. 말로만 국민 하셨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정도로 국민의당 좋은 말씀 2개, 꼬집는 거 한 말씀 해드리고 정세 문제 짧게 한 1분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세금 올리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막 선전을 많이 해서 쓸데없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폭탄이라 그러면 터지면 이런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세금 증설하자는 거는 전체 국민 5천만 중에 4만 명입니다. 0.08%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소득 5억 원 이상. 그런 분에게만 증세를 지금 논하는 것이지 중산층이나 서민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이제 증세로 인해서 우리 사회 여러 하고 싶은 복지제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득이 되죠 많은 국민에는. 그런데 폭탄 터져서 죽은 사람도 없는데 다 사람 죽는다고 막 소리부터 하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당에서는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국민의당에서 내용을 아니까 국민의당이 실제로 국민의당이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민주당이 과반수를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일종의 참 중간에 균형추를 이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우리와 옛날에 정치도 같이 해왔고 그 내용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문병호 의원이 과거부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부자 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원래부터 갖고 계시던 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라고 또 갑자기 바뀌지 말고 훨씬 단호하게. 부자 증세도 아니던데요. 뭐 초부자 증세. 초부자 증세 그거 이거는 진짜 초부자에 대한 증세라. 근데 그건 됩니까? 몇 푼 안 될 것 같은데요. 몇 푼 안 됩니다. 사실은. 몇 푼 안 되고요. 저는 증세보다도 그러니까 불합리하고 좀 불형평적인 조세제도 개편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부터 먼저 하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세금 늘리자는 것보다는 먼저 예산 절감 운동부터 하고 예산 절감 한 대까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문병호 최고위원님 모시고 따로 한번 말씀 좀 듣고 그동안에 이석현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병호 최고위원님도 대표가 되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마감했습니다. 덕담 해야죠. 우리 문병호 의원이 하시죠 뭐 한 10초. 문병호 의원이 그 당대표 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대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국민의당 나와 계시던데
문병원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과거에도 보면은 예. 치밀하게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뜻밖의.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뭐냐면 예. 그래서 말은 거창한 거에 과격한 것 같아도 합리적이라 아이고, 논리로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병원이 꼭 나오고 지난번에 이혜원 의원 여기까지 하시죠. 이혜원 의원 예. 오셔서 나하고 토론하더니 그 다음날 당대표 됐어요. 예, 문병원 최의원님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석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